자, 반갑습니다. 전 영어교육의 인생을 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윌릭스크론 베이직 복습 강의 제18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평소문에 관해서 좀 다루었는데 언뜻 보기 쉬워 보였던 이 평소문이요. 특히나 부정문이랑 그 수로동사의 형태 중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을 때는 다소 까다롭다. 또는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그런 인식들이 드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부정문과 그런 다음에 수로동사의 형태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문장을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1, 평소문이죠. 여기 지금 쓰여있는 것처럼 일단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문장 종류를 우리는 평서문이라 부르더라 이거죠. 자, 보면 주로 주어 동사로 출발하며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우리는 평서문이라 부른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평소문이라는 것 자체는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명령문,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부정문의 그 구조, 즉 낫의 위치를 신경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 낫의 위치에 관해서는 저희가 개념 정리를 잠시 했고 여기에서 그냥 문장 단위로 좀 보면서 빠르게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I'm not lying, 나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가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앞에는 어떤 동사가 보이냐면은 그쵸, 비동사가 보이죠. 우리가 not을 쓸 때는 비동사 뒤에 쓴다라는 원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물론 BING는 진행형이다 한번 챙겨가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나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죠. 그죠? 내가 약속할게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 promise는 자동사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I believe you, 나는 너를 믿어 정도가 되겠죠. 되나요? 별로 어렵지 않고 여기에서는 이 not의 위치를 한번 신경 써보자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비동사 뒤에 not을 쓰더라. 됐죠? 자, 밑에 거요. These scissors aren't very sharp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these scissors가 그죠, 주어가 되겠죠. 이 가위가 aren't, 자, 여기서 are not 역시나 비동사니까 그 뒤따라서 not을 쓰더라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동사 뒤에는 역시 주격보어가 나오죠. very sharp가 됩니다. 최종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 가위들은 뭐하지 않다. 그치? 날카롭지가 않아. 매우 날카롭지가 않고 잘 들지 않는다 정도의 표현이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밑에 거 보면은 I don't have the patience to wait that long 정도가 되는데 I, 누구죠? 나는요 don't have, 갖고 있지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좀 우리 주목을 해야 될 것은 have 뒤에 not을 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비동사가 아니라 비동사 이외에 즉 일반 동사를 부르거든요. 일반적인 동사들이 쓰일 때는요, 우리가 부정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 앞서서 do를 첨가한다라는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동사들의 경우에는 그치, 그 앞에다가 do를 첨가하고 물론 수 일치에 따라서 또는 인칭에 따라서 do, does, did, 시제에 따라서 이렇게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튼 이 do를 첨가하고 그 뒤에 not을 붙여서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됐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비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이 부정어 not은 그치, 비동사 뒤에 쓰는 게 맞는데 그 외에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그에 앞서서 일반 동사 앞에 do, does, did를 첨가하고 그 뒤에다가 not을 붙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도 알고 계시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여튼 I don't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근데 무엇을 갖고 있지 않냐면은 인내심을 갖고 있지 않죠. 자, 여기에서 제가 좀 적어드렸습니다. 뭐냐면 patience to 동사 원형인데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결론은 to 동사 원형 할 수 있는 인내심이죠. to 동사 원형 할 인내심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할 인내심이냐? to wait, 뭡니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대시라는 건 그것, 저것 이렇게 읽어주지 마시고 여기서는 그토록이라고 좀 읽을게요.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나는 갖고 있지 않아. 다시 한 번 더 추정해서 나는 갖고 있지가 않아요. 나는 별로 없어요, 나한테는. 즉 참을성이 없다는 것이죠. 뭐 할 참을성이냐면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릴 참을성이 별로 없습니다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that long은 우리가 수식어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다 라고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보면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는 앞서서 do, does, did를 첨가한다 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포인트 2로 넘어가죠. 이 포인트 2에서는 본격적으로 수로동사의 형태와 그 의미를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수로동사의 형태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현재형이죠. 지금 여기에서도 제가 그 형태랑 그 의미를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형은 제가 기호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즉 동사에다가 뭐 붙인 꼴, s 붙인 꼴. 물론 앞에 있는 그 수 있죠. 앞에 있는 대명사나 명사에 따라서 수일치 법칙에 의해서 s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이해되십니까? 여튼 제가 기호로 V 다음에 이렇게 S를 딱 적는다 라고 했을 때는 얘는 현재형이다 라고 알아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랬을 때 이 해석 어떻게 합니까? 현재형 같은 경우는 해석은 그쵸, 이거 은근히 잘 못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뭡니까? 하다 또는 한다 또는 이다. 하다 뭐 이렇게 좀 적을게요. 이다도 괜찮고요. 한다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과거형 한번 넘어가면은 과거형은 동사에다가 ed를 붙인 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맞나요? 물론 우리가 규칙 동사의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표현하긴 하지만 불규칙 동사들도 굉장히 많더라. 이거는 제가 꼭 좀 챙겨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편의상은 과거형을 표현할 때는 동사에다가 ed를 좀 붙여서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 지금 하다를 했다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다를 였다라고 좀 읽어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3번 조동사형 또는 이것을 서법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여튼 조동사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거 그치? will이나 can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을 저는 이제 편의상 조동사형이라 부르겠다 이거죠. 자, 조동사형은 제가 편의상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그치? 그 조동사, 어떤 조동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법이 정말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역시나 암기의 대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다음에 4번, 완료형이 나오죠. 은근히 이 완료형에 대해서, 즉, 완료형을 해석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예 정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완료형이 나오면 다소 좀 기계적일지라도 문맥과는 관련 없이 이거 지금 기계적으로 집어넣으라고 분명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죠. 그쵸? 뭡니까? 자, 여기서 좀 적어드리면 have 또는 has pp가 있었다. 그죠? 그리고 하나는 더 뭐 있었냐면은 had pp가 있었다. 위의 것은 우리가 have나 has가 보이니 이것을 우리가 현재 완료라 부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물론 그렇게도 다 부르고 있습니다. 저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요. had pp가 나왔는데 얘는 우리가 과거 완료라 부르자. 왜?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치? have, has, pp 같은 경우에는 나왔다 하면 일단 이거 집어넣으셔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것도 부정확하긴 한데 이게 한 90% 맞아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해석은 했다, 지금도 그렇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have, has, pp가 나온다면 했다, 지금도 그렇다. 바로 한번 집어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had, pp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쵸, 했었다. 차이점이 조금 있죠. 했었다, 더 전에 그랬다. 또는 더 전부터 그랬다. 더 전부터 그랬다. 전부터 그랬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로 해석을 해주십사. 꼭 좀 부탁을 드렸다고요. 다시 한 번 더. have에서 pp는 했다, 지금도 그렇다. 여기까지 싹 다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had pp가 나온다면은 했었다, 더 전에 그랬다 또는 더 전부터 그랬다 라고 해석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좀 지워보고 5번 진행형을 좀 볼 텐데 이 진행형도 우리가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현재 진행에는 뭐가 있냐면 am, are, is 다음에 뒤따라서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맞나요? 자, 다음에 과거 진행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 않죠. was, were 다음에 그치, ing를 붙인 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자, 위에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다. 다시요. 한번 적어드릴게요. 얘는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든지 또는요. 하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하고 있다 또는 하는 중이다. 자, 여기에서 과거로 한번 바꿔볼게요. 해석은요. 하고 있었다. 하는 중이었다. 됐죠? 자, 이러면서 제가 또 무엇을 좀 부탁드렸냐면은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는 말을 좀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딱 봐도 진행이 두 개 보이잖아. 이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 하고 it이 보이죠?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 또 뭡니까? 하는 중이다가 보이잖아. 굳이 여러분들 잘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 손 치더라도 하고 있는 중이다. 별로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언뜻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 진행을 구태여 두 번을 왜 쓰냐고요.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우리가 여튼 진행형이라는 건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석을 하고 현재 진행이냐 과거 진행이냐에 따라서 적절히 한번 해석을 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마지막 수동형인데 이것은 문법 영어상에서 뭐 현재 수동형 이런 말은 없는데 편의상
수동태의 현재형 그리고 수동태의 과거형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이 수동형을 끌고 와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역시 am, are, is를 적고 나서 뒤따라서 pp를 쓰는 즉 수동태의 그 현재형이 있었고요. 자, 다음에 was, were 다음에 pp를 쓰는 수동태의 그 과거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는 여기 앞서 있는 이 5가지와는 달리 특히나 여러분이 6번 즉 수동형을 잘 해석을 못 하시더라고. 해석 어떻게 합니까? 현재형은 현재답게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일단 톱시 자체는 4가지를 드렸죠. 돼, 지, 밭, 당을 드렸는데 자, 얘를 좀 활용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의 느낌이 나게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뭡니까? 일단 되로 한번 해보면 된다가 괜찮고요. 또는 되어 있다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됐죠? 저 밑에 거는 제가 뭐 굳이 적지 않겠습니다. 굳이 뭐 말하지도 않고 여튼 된다,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형 즉 수동태의 현재형은요 현재형답게 좀 읽어달라고 진짜 많은 부탁을 드렸다고.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was, were, pp 해석은요 그치? 되었다. 이해되셨습니까?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되어 있었다 이렇게 좀 풀어 읽어달라 말씀드렸죠. 이것도 한 번만 적어드리면 되었다 괜찮고요. 또요. 되어 있었다. 이렇게 좀 꼭 좀 과거답게 해석을 해달라 말씀드렸다고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부탁을 또 드렸냐면은 바로 이것 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국어학자가 아니라 보니까는 뭐 정확히 이거 왜 틀렸는지 제가 뭐 설명을 잘 못 드리지만 정확히는 못 드리지만은 되어지다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할까? 앞서서 우리 진행형 봤잖아. 하고 있는 중이다가 이상했지. 왜 이상했어요? 그치? 진행을 2번 썼잖아. 맞습니까? 잘 보세요. 되어지다라고 얘기하지.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야. 왜? 여기 보면 수동태가 나오면은 즉 수동형이 나오면 되를 붙이거나 지를 붙여라 했지. 이 2가지를 다 붙이시면 안 된다고. 좀 이상하잖아. 다시 말하면 수동을 구태여 2번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되어지다라는 해석이 여러분 어느 정도 습관적으로 잡혀 있으시면 이렇게 좀 바꿔보라고요. 되어 있다. 이해됐죠? 그는 살해되어졌다 하지 말고 그는 살해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튼 지금 우리가 뭘 정리하고 있냐? 1번부터 6번까지의 수료동사의 그 대표적인 형태들과 해석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그 문장을 보면서 꼼꼼히 한번 해석을 해보고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I can't believe it. 나는 뭐 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무엇을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도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뭐 이것은 조동사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사는 can부터 believe까지다 이렇게 좀 챙겨가 주시고 he must be out of his mind 정도가 되는데 자, 역시나 여기서도 조동사형이 되겠죠. 그는 자, 여기서 이 must의 뜻은 한번 적어두세요. 뭐냐면 틀림없다 뜻이에요.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됐죠? be 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자, 여기서 out of his mind는 편의상 제가 적어드렸냐? 네, 정신이 나간 뜻입니다. 정신이 나간. 원칙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 out of가 전치사고요.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his mind가 되는데 out of는 어디로부터 밖으로 벗어난 이외의 정도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뭡니까? 그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역하면은 이게 정신이 나간 정도의 뜻이라고요. 편의상 얘를 우리는 뭐 주격보로 취급을 해주셔도 별로 상관이 없겠다 이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해서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는 정신이 지금 나가 있음에 틀림이 없어 정도의 의미입니다. 역시나 조동사형, 조동사형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2번입니다. It was raining hard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 it이라는 것은 비인칭 주어라고 부르는데 뭐 얘를 해석을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비인칭 주어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언제 좀 쓰냐면 뭐 날씨나 요일이나 뭐 시간이나 온도나 이런 거 알릴 때 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그냥 주어라는 인식만 가져가시면 되겠고 해석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자, 보이십니까? 내리고 있었다. 뭡니까? 과거 진행. 예.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여기서는 얘가 hard가 수식어가 되겠네요. 됐죠? 다시 한 번 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과거 진행이죠. but 하지만 now. 야, 여기서는 지금 등위 접수 나왔으니까 병렬 취급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now 지금 현재 나왔죠. It has calmed down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 뭐가 보입니까? 그치. has pp 뭐였더라? 현재 완료 해석은요.
했다, 지금도 그렇다. 자, 여기서 calm down의 뜻은 뭐냐면은 진정하다, 진정되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편의상 여기 있는 calm down 있죠? 이 자체를 하나의 자동사 취급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최종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역시 그 B가 되겠죠? 여기서는 편의상 B라고 좀 읽어드릴게요. B가, 그쵸. 수그러들었다, 진정되었다, 지금도 그렇다. 아시겠습니까?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비가 수그러들었고 지금도 그렇다. 아시겠죠?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달라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다음에 3번. The problem. 그 문제는 got worse가 되겠죠. 자, 여기서 get의 뜻은 그치, 얻다가 아니라 되다. 즉, 이 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따라서는 주격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worse라는 것은 bad의 비격급이죠. 맞나요? 자, 그래서 bad라는 것은 나쁜 정도의 뜻인데 여기서 worse는 더 나쁜이 되겠죠. 의역하자면은 더 나쁘게 된 거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악화된 거죠. 그래서 악화되다라고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이 got은 그쵸, 과거형이 되겠죠. 자, 다음에 when이 나왔는데 when은 접속사죠. 그에 따라서 뒤에는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그쵸, 주어 동사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잘 봐. 여기서 be, pp, 수동태가 보이셔야 된다고. 여기서 it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뭐뭐 되었을 때가 되는데 fix는 수선하다, 수리하다, 고치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자, 수동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지다가 되겠죠.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를 붙이니까. 근데 고쳐지지 않았을 때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문제는 좀 더 악화되었죠. 언제 악화되었냐면은 그 문제 자체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 수리되지 않았을 때. 이해되시죠?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밑에 거 좀 읽어드리면 과거형과 현재형은 정말로 그에 맞게끔 해석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알았죠? 어떤 학생들이 참 있냐면은 과거형임을 알고 있음에도 현재형이 나오거나 또는 현재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과거형이 해석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거 습관이라고요. 통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모을 문장이 좀 있습니다. Nancy has worked for Carson Bank for 5 years 정도가 되는데 Nancy라는 사람이 있겠죠. 이 Nancy라는 사람은 자 뭐가 보이니? 현재 완료 바로 튀어나오셔야죠. 해석은요. 했다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Nancy는 일했다 지금도 그런데 for 어디에서 일했냐면은 전치사의 그 목적어 Carson Bank Carson 은행에서 일했죠. 자 몇 년 동안 그쵸? For 5 years 5년 동안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for는 동안의 의미고 여기에서 for는 어디에서 정도를 읽어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물론 여기서 for부터 Carson Bank까지 수식어, for부터 5 years까지도 수식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현재 완료다 이거죠. 자, 다음 밑에 거. They were pleased to be invited to the wedding 정도가 되는데 they, 그들은요 뭡니까? were pleased. 자 봐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왜요? 여러분들은 please의 뜻을 잘 몰라요. 그죠? 잘 모르죠? 자, 일단 봐봐. 얘가 어떤 식으로든 동사긴 하거든? 정확히 알려드릴게. 즐겁게 하답니다. 하다 또는요. 기쁘게 하다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 be, pp 보이십니까? 수동태 보이죠?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수동 해석. 됐죠? 그리고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해석은요. 그들은 나오니 기쁘게 되었다. 그들이 기쁘게 된 거잖아. 이해되시죠? 자, 다시. 그들은 기쁘게 되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기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뒤따르는 to 동사 원형은 그쵸. 이유나 원인 해석을 해야 된다. 최종 해석은 해서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은 해서라고 읽을 건데 BPP 수동태가 또 보입니다. 보이시죠? 자, invite 원래 뜻은 뭡니까? 그치. 초대하다죠. 수동에서 어떻게 됩니까? 초대 받다가 되겠죠? 최종 해석은 초대받아서 기쁘게 되었다. 이해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초대 못 받을 줄 알았나 봐. 근데 갑작스레 초대를 받으니까 기쁘게 된 거지. 아시겠죠? 근데 어디에? To the wedding이 되겠죠? 그 결혼식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게 진짜로 차곡차곡 쌓이셔야 돼요. 문법 개념은.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기쁘게 되었는데 과거에 된 거죠. 뭐 해서 기쁘게 된 거냐면은 바로 초대받아서요. 근데 어디에 초대받는 거야? 그 결혼식에. 되셨죠? 자, 다음에 준동사 또한 여러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우리가 지금 정리한 것들은 수로동사의 형태였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to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그치. 준동사라는 거 알고 있지.
이해돼? 그런데 준동사도 이런 식으로 BPP 수동형으로 쓸 수가 있다고요. 수로동사뿐만 아니라.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준동사 또한 수로동사처럼 여러 가지 그 수로동사의 그 구조들이 있죠. 뭐 수동형이라든지 진행형이라든지 완료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더라. 지금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음에 대망의 혼합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영어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자, 다시. 혼합형이라는 것은 종래에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6가지의 수로동사 형태가 있다고. 거기에서 셋 또는 둘 이상의 형태들이 적절히 이제 결합되고 혼합되고 막 믹스되어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작 해석을 하시면서 이 혼합형을 적절히 알아보면서 의미를 중첩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3번부터 6번까지 편의상 3번부터 6번까지인데 이 6번까지 총 4가지 형태를 어떻게 결합시키는지를 한 번 더 복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둘 이상의 형태가 서로 합쳐질 수 있다. 수로동사에 둘 이상의 형태가 합쳐질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적어드리면 조동사형이라는 건 will. 편의상 제가 조동사 will 하나 적어드릴게요. 뜻이 뭡니까? 할 것이다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더라 가 되겠죠. 자, 다음에 완료형은요. 완료형은 여러분 알고 있듯이 have pp가 됩니다. have pp. 됐죠? 자, 다음에 진행형은 어떻게 씁니까? bing라 쓰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bing. 됐죠? 자, 다음에 수동형은요. bpp라 쓰죠. 네, bpp.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여러 가지 그 수로동사의 형태들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하나의 술어 구조 내에서 합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되셨죠? 자, 이거 어떻게 합치는지 제가 현장 강의에서는 보여드렸는데 아마 골치 아프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들을 제가 이미 PPT로 준비를 좀 해놨으니까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조동사형 어떻게 씁니까?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죠. 자, 그런 다음에는 그치. 완료형은 have pp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have pp를 씁니다. 다음에 진행형은 bing, 수동형은요. bpp 이렇게 쓰죠.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냐면 그치. 계단식으로 수로동사는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종의 계급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4가지 사항들 사이에서는 계급이 있죠. 그러면서 누가 제일 지위가 높으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있는 조동사형이 제일 높고 힘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식으로든 4가지 이상의 또는 2가지 이상의 형태를 결합시킬 때는 최우선적으로는 조동사형을 맨 앞에다 써야 돼 라고 말씀드리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쵸? BPP를 써야 되더라. 즉 수동형을 써야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에 또 계단식 결합을 인지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격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 격자에 따라서 여기 밑으로만 내리셔야 돼요. 됐죠? 이 will을 여기 있는 pp랑 결합시켜서도 안 되고 will은 그대로 내리시고 이해되십니까? have도 여기 지금 이 편의상 2구역이라고 하면은 이 구역 내에서만 좀 내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인데 본동사를 좀 하나 들고 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뭐 두가 나온다고 칩시다. 이 두라는 것은 제가 행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죠? 한 번 더 적어드리면은 얘가 행하다 뜻이야. 됐죠? 자, 결론입니다. 이 행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이 두라는 동사 있죠? 이 두라는 동사와 지금 앞서서 있는 이 4가지 형태들을 다 합치셔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치, 내린다 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뭐 이 동사 원형이라든지 pp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써달라라는 일종의 규칙이었다고요. 무슨 말이냐? have라는 이 완료형에서의 그 have 있죠? have를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내려달라라는 의미다. 즉 지시의 의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요. 보이십니까? will have 비동사. 자, 비동사를 pp형으로 적어야 하니까 en을 붙이셔야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또 뭡니까? 비동사를 ing로 적어달래고 bing. bing 두 단어 말고 째서 적으면 안 되고 합쳐가지고 bing이라고 적으셔야죠. 아시겠죠? 자,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있는 두 동사, 즉 본동사 둘을 pp 형태로 적어줘야 되니까 던을 붙이죠. 이렇게 en을 붙여가지고 던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will have been being done이 되겠죠. 자, 이것을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한 5번 반복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will have been being done, will have been being done.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수로동사의 그 여러 형태들이 결합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가지 모든 형태들이 결합되는 건 또 아니죠. 네, 경우에 따라서 얘가 안 나올 수 있죠. 안 적어도 되지. 됐죠? 그럼 뭐가 보입니까? 완료, 진행, 수동이 보이잖아.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또 뭡니까? 얘가 또 안 나올 수 있지. will have been done.
됐죠? 뭡니까? 그치, 진행이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네 가지를 다 결합시키라는 법은 없지만 어찌되었든 순서는 계단식으로 좀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응용을 좀 시켜드렸죠. 뭡니까? 제일 앞서서 우리가 부정어 not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혼합형의 경우에는 not을 대체 어디다 집어넣느냐라고 했을 때는 not은요, 그치, 최우선 조동사 뒤에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will이 지금 최우선 조동사잖아. 여기 뒤에다가 not을 집어넣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도 아니라면 즉 will이 등장하지 않았다면은 여기 지금 have와 빈 사이에다가 not을 집어넣는 거, 뭐 이런 식이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결론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거였잖아. 다시, 얘는 할 것이다 였고, 얘는 제가 편에서 알려드렸죠. 했다, 지금도 그렇다. 예, 얘가 논리적인 해석이 이렇다는 거야. 했다, 지금도 그렇다. 자, 다음에 BING는요. 하고 있다죠. PPP는 되다, 지다, 봤다, 당하다. 됐죠? 여러분들 문장을 딱 봤을 때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해석을 잘 하고 있었냐고요. 이게 궁금한 거야, 나는. 이해돼? 지금 will have been being done 얘를 좀 분해를 해보면 할 것이다 조동사에다가 have pp 완료가 보이고 be ing가 보이고 be pp가 보이는데, 와 이거 수동도 보이네. 한 번에 나오시냐고 해석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이거 연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하랑 되랑 지랑 있는이랑 햇이랑 이런 한국어 있죠. 통제를 잘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아시겠죠? 이걸 통제하려면 연습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자, 추진해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부터 한번 결합을 시켜 가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우선은 두라는 것은 행하다라고 하잖아. 얘를 수동으로 바꾸면은 행해지다가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진행을 입히면은 행해지고 있다가 되고, 거기에다가 완료를 입히면은 행해지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결론은 한국어의 한 문장으로 딱 떨어지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영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논리적인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논리적인 표현이니까 논리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다시. 행해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바로 되십니까? 다음에 will 딱 붙이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해주시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딱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한 번에 한국말로 적절하게 딱 읽어주시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멋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튼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행해지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정도로 풀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해석을 해줄 때는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또 잔소리를 조금 하자면 어느 정도의 해석은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이 수로 동사 부분 있죠. 수로 동사의 형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석은 되는데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제대로 완벽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글이 이해가 될 거니까. 아시겠죠? 여튼 문장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죠. Your order is being prepared for dispatch 정도가 되는데 Your order 뭡니까? 당신의 주문이 주어져. 자, 뭐가 보입니까? 지금은 적응해야 되는 단계니까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그대로 족족 표시를 좀 해주세요. 뭡니까? 그치. 진행 be, pp 뭐죠? 수동. 되었습니까? 해석은요. prepare의 본뜻을 살려보면 준비하다죠. 준비되다에다가 고 있다를 붙이니까 준비되고 있다. 동사는 어디부터? is부터 prepared까지가 된다 이거죠. 되었습니까? 예, is being prepared까지가 수로 동사고 한 번에 해석 나오셔야 됩니다. 당신의 주문이 바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수로 동사고요. for 뭐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냐면 전치사의 목적어. 여기서 dispatch라는 건 발송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발송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다. 됐죠? 자, 최에서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주문이요. 준비되고 있습니다. 발송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되셨죠? 다음에 5번이요. The flight to East Europe has been delayed due to the bad weather 정도가 되는데 The flight, 비행편들이겠죠. 또는 비행기들. 근데 어디 쪽으로 가는 비행기들이냐면 East, 그쵸. 동유럽이 되겠죠. 동유럽 쪽으로 가는 그 비행기들이 바로 뭡니까? Have been delayed.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뭐가? Have, pp, be, pp. 보이셔야 됩니다. 해석은요. 지연되었다. 지금도 그렇다. 아시겠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역시 수로 동사가 되겠죠. 앞서서는 얘는 주어입니다. 다음에 due가 나왔는데 전치사고요.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bad weather, 나쁜 날씨 또는 뭐 악천후 하셔도 되겠죠. 주제에서 다시 한 번 더. 동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들이 지금 지연되었다. 지금 그런 상태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뭐 때문에? 나쁜 날씨 덕분에 때문에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장을 좀 더 봐보면은 The conference will be held in Busan 정도가 되겠죠. 뭡니까? 컨퍼런스는 회의가 되겠죠. 그 회의가 자 뭐가 보이니? 조동사 will 할 것이다. be pp 수동태 보이죠? 자 hold는 잡다, 개최하다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추정 해석은 개최될 것이다. 어디에서? 부산에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보면 수로의 형태를 정확히 제발 좀 정확히 알아보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문법적인 어떤 그 개념들을 그냥 이해하고만 있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사하시는 그 언어 있죠? 그것들은요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답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클로징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직스러우려면 아름답게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